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초당적으로 상하원을 통과한 21세기 주택으로 가는 길이라는 법안에 대해서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갑자기 밝혔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이 법안을 처음 만들라고 지시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 본인입니다. 본인이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 만들어라 라고 얘기해 놨는데 정작 하원 통과시키고 상원 통과시키고, 그런데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것도 그냥 통과한 게 아니라 초당적으로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근데 갑자기 서명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충격이죠. 대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원에서 선거 공정성 및 유권자 안전 법안, 즉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강행 처리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내 겁니다. 오늘 트루소셜에다가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이 글에 보면은 오늘 예정됐던 주택 관련 기자회견 및 서명식은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되는 미국 구하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취소한다. 나는 이 법안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간주한다. 이렇게 딱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바로 이분이죠. 이분한테 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원래 정식 명칭은 미군 유권자 자격 보호법인데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없애라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튠 원내대표는 충분한 지지표가 모이지 않았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규칙 개정을 위한 투표가 있어야 되는데 규칙 개정을 위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50표가 필요합니다. 최소 50표.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 상원 의원이 53명이죠. 53명인데요. 최소 4명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지금 트럼프한테. 근데 그 4명보다 더 많은 상원 의원들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 튠 원내대표는 50표가 모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해내라라고 좀 계속 쪼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해당 주택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가 됐습니다. 상원을 통과할 때 85대 5로 통과했습니다. 85대 5. 하원을 통과할 때요 358대 32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거로 통과가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원 하원에서 다시 그걸 통과시켜버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서 상원 하원을 다 통과시키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상관없이 그냥 입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를 하고 싶어도 지금과 같은 이러한 주택법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주 교묘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발표를 딱 해버리면 거부권이 행사가 되는 것이 그날로 상원 하원이 투표를 하면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그냥 서명하지 않을래 라고 하고서는 그냥 대기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면 10일까지, 열흘까지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내버려 둘 수 있는데요. 이걸 열흘 동안 내버려 두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열흘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당장 다음 주에 의회가 휴회입니다. 여름방학 하거든요. 휴회인데 당장 다음 주에 휴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안 하겠다라고 이번 주 내내 그냥 며칠 동안 그냥 내비두고 있으면 그러면은 휴회가 되면은 다시 하러 왔을 때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타이밍을 놓치면서 자연스럽게 이 법안이 폐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을래라고 시간을 끄는 것이 지금 연방 하원이나 연방 상원들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알고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다만. 의회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2주간 휴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의회 폐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휴회에 들어갑니다. 방학을 하는 겁니다. 여름방학.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 엘리자베스 포카혼터스 워렌 중심의 주택법안은 금리 인하와 피사에 비하면 중요도가 떨어지며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요 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자, 또 포카혼타스라는 희한한 별명을 붙여준 엘리자베스 워렌. 이 엘리자베스 워렌은 매사추세츠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죠. 그런데 이 워렌 상원 의원 상당히 급진 좌파입니다. 워렌 상원 의원이 주도해서 진행한 주택법안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만들려고 한 법안인데
이 법안이 하원, 상원 왔다 갔다 하고 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 중에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어쨌든 워렌 중심의 주택 법안은 금리 인하보다 안 중요하고 피사 법안, 그러니까 해외 정보 감시법, 외국인들 정보 감시하는 외국인들을 도청하는 이런 감시법보다도 덜 중요하고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이다.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또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설득하거나 더 나아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통과시켜라. 그리고 공화당이 그토록 꿈꿔왔던 모든 법안들도 통과시켜라. 그러니까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공화당이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들 야 필리버스터 없애버리고 다 통과시켜버려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민주당 놈들은 취임 첫 시간 안에 100% 해낼 것이다.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죠. 만약에 민주당이 상원에서 연방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그럼 이놈들은 반드시 필리버스터를 없앨 놈들이다. 그 필리버스터 없애버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킬 그런 놈들이다. 그런데 그걸 뻔히 우리가 알면서 왜 공화당은 원칙 이야기하고 점잠 빼고 그러다가 당하려고 하느냐? 당하기 전에 공화당이 먼저 공격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화당이 먼저 하지 않으면 정말 바보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마지막에 쓴 말이 참 애달픈데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볼 거다. 느낌표 3개 찍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걸 지켜보겠다. 얼마나 애달프면.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런 심정인 겁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걸 지켜보겠다. 애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는 거. 제발 필리버스터 없애고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을 좀 해라 좀 제발 좀 간곡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택법안 패키지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 데 대해서 격분하고 있다라고 팍스뉴스는 보도합니다. 이 워런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이런 식으로 막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선거 유세에 내세울 민생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 입장도 딱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당장 지금 중간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랑할 거리가 하나 없어지게 돼버린 거죠. 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가서 자랑해야 되는데 집 사기가 좋아집니다. 집값이 내려갈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화가 나는 공화당 의원들도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분노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팍스뉴스는 보도를 합니다.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폐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폐지에 찬성하는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50명이 똘똘 뭉쳐서 필리버스터 없애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50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원내대표 잔 튠 원내대표한테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아주 고성이 크게 소리 지르고 서로 마치 싸우는 것 같은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다. 의회에서 오늘 점심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상원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근데 이제 그런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는데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그랬다. 야, 지금 싸움 났나 보다. 막 이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데일리 메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 중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격렬한 고속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초당적인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전쟁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해드렸죠. 민주당의 주도로 10번의 표결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된 겁니다. 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이것이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쪽에 붙어서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공화당 의원 2명은 투표를 아예 포기하면서 민주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만약에 그 포기한 2명이 반대표를 던져줬다면 통과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함으로써 기권을 함으로써 민주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 다수당 전체와 비공개 회담을 갖고 왜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는지 해명해라 라고 따졌습니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데일리 메일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누가 권력의 재앙에 찬성표를 던지겠냐라고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건 수사적인 질문이냐 아니면 정말로 알고 싶으신 거냐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캐시디 의원이.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소식통은 공화당 상원의원인 캐시디가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성을 질렀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그런 악감정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죠. 빌 캐시디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지 못했고 명시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것만큼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 캐시디 의원이 데일리 메일과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캐시디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한 것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당신 나 때문에 선거에서 지더니 지금 나한테 지금 이따위로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캐시디가 이를 대통령이 자신을 협박하는 시도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주의 연방상원의원인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맞상대를 따로 지지를 해 주어가지고 졌습니다. 선거에서. 그래서 이 캐시디 연방상원의원은 올해 말까지만 상원의원을 하고 끝납니다. 임기가. 더 이상 이제 상원을 못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좀 억화심정이 생길 수 있었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빌 캐시디는 언제든 나를 배신하고 등에다 칼을 꽂을 놈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충성심 없는 사람도 우리 필요 없다. 내밀어 버렸던 거였고요. 그걸 트럼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마가 유권자들, 공화당 유권자들,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뜻을 받들어 준 겁니다. 그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빌 캐시디는 라이노야. 라이노 제거. 자 진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제대로 된 마가 정치인 우리 필요해 라고 유권자들이 선택을 결국은 한 겁니다. 어찌됐든 캐시디는 지난 5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패배했고 내년 1월이면 상원 의원직을 내려놓습니다. 1월 3일이면 바뀝니다. 다. 이로써 그는 2012년 이후 선출직 상원 의원으로서 예비선거에서 패배한 첫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창피한 수치스러운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현재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트럼프 사이에서 갈등의 소지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강수를 두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 그 걸림돌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일기 대통령 시절에 이미 다 겪어봤던 겁니다. 라이노들이 어떤 것인지, 딥스테이트가 어떤 것인지 이미 다 겪어봤습니다. 겉으로는 실실 웃으면서 등 뒤에서는 칼을 꽂으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살벌한 워싱턴 스왑프의 세계를 이미 다 겪어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일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눈치 보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지시를 해주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것이고요. 그게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는 것 같다. 독재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의 모습을 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좌파들이 날치고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이지 민주주의라는 틀을 깨트리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도권을 쥐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로 가고 있다는 비판은 상당히 잘못된 비판이다라는 말씀도 좀 첨언해 드립니다.